6.3 지방선거를 맞아 제주도 교육감 예비 후보들과의 연속 대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제주교육의 방향을 끌어나갈 예비 후보들의 철학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연 순서는 개인 일정을 고려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첫 순서로 김광수 예비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출마를 공식 선언하셨습니다. 참. 예, 출마했습니다. 네, 첫 질문은 경쟁 후보로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김광수 교육감님께 묻습니다. 지난 임기 동안 추진된 주요 정책 중 도민의 체감할 성과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과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책임인식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 4년을 돌아봤을 때 최고 성과 그리고 가장 부족했던 과제를 꼽아달라는 질문입니다. 말씀하시죠. 최고와 부족. 이렇게 극단적으로 비교하면 좀 대답하기가 그렇습니다만 네.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게 꽤 있습니다. 이 중에 특수교육진흥원을 못 짓고 있는데 교육부로부터 150억, 15억도 아니고 150억 특교를 받았습니다. 선수금으로 50여억 원이 지금 와 있는데 이게 이제 아마 대단한 성과라고 저는 자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안타까운 부분은 없느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항상 강조해온 예술고등학교, 지금 음악과 미술로 보통과 일반과와 이제 함께 우리가 감독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좀 합치고 싶었었는데 못 합친 부분, 네. 이걸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술고 신설 그 미완의 과제 예. 다음 만약에 된다면 다음 4년 동안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정말 이걸 포기해야 될지 그래도 이제 제가 미련을 가는 이유는 그 두 학교에 있는 내학급 8학급의 한 학년당 보통반 학생들의 이제 어떤 위상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항상 그 정말 양심에 걱정이 되고 그래서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한번 좀 주민들을 설득하고 학교와 또 대화하고 이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애월과 함덕에 있으면 결국 어느 한 군데로 옮겨야 된다는 바로 그런 그거죠. 거죠? 그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아마 선거의 가장 뜨거운 주제가 될 것 같은데 교권 침해 관련한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달 22일이면 현승준 교사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됩니다만 지금도 교육청에 대해서 사전 대응은 물론 사후 대응도 부족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거든요. 이런 비판 받아들이십니까? 모든 부분을 다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를 줘서 정말 감사드리는데 당시에 제가 그 장례식장에서 미망인하고 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순직 인정을 부탁한다고 저만 들은 게 아니고 교육부 차관님이 그날 직접 내려오서 같이 이제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이제 오직 머릿속에 이 순직 인정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네. 이거에 뭐 올인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교권 침해가 인정되었고 최선을 다해서 저희로서는 진상 보고서를 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직접 호소문도 이제 작성을 했고 우리 부교육감도 이제 공단에 보내가지고 해서 이제 받아냈습니다. 받아내므로 해서 고인에 대한 어떤 명예가 회복된다든지 앞으로 기회가 되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원한다든지 또는 뭐 생활비를 행정이 가능하다면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간에 자꾸 그 새로운 진상조사를 하는데 왜 또 새로운 진상조사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순직이 인정되고 이런 마당에 그런 주장들이 있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아까 하셨는데 그러니까 순직 인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유족 측이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그 추가 진상조사를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유족들이 아직도 이렇게 절박하게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저는 그게 어떤 정답을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게 의심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이 있을까 과연. 이게 숨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 이 사건은 애초에 경찰이 먼저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감사원으로 감사 신청도 돼 있어서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뭐 모든 걸 다 받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제 언론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가 좀 직접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들어보려고. 교육감님 현재 계실 때 얼마나 만나려고 저를 피합니다. 그래요? 저를 피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 관련해서 또 다른 경쟁 후보가 이런 질문을 보내왔거든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클린 선거 기획단 단장으로 전 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을 임명했습니다. 이분은 작년 제주교육계를 비탄에 빠뜨렸던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습니다. 당시 경찰은 무혐의로 내사 종결했고 유가족은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의 행정 책임자였던 교육감의 선거 캠프 핵심 보직으로 임명한 것이 적절한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그 클린 선거 기획단 단장 사진으로도 또 봤습니다만 어쨌든 그 수사를 했던 전직 형사가 거기 단장으로 들어갔다. 아주 부적절하지 않냐 이런 주장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분이 다른 어떤 그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의 관계를 많은 일을 도왔거든요. 교육청에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린 단장에 임명을 했거든요. 설마 어떤 수사를 잘못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거든요. 그건 도민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수사를 그걸 잘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은 저는 전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유족 입장에서는 어쨌든 수사가 불충분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는데 그 상태에서 클린 선거 기획 단장을 임명한 것 자체에서 부적절하지 않냐 이런 비판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수사를 혼자 한 게 아닐 테죠. 어떤 팀도 있고 그럴 텐데 그분은 그 은퇴를 했어요. 이제 은퇴를 했어요. 작년에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해서 시간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했던 거고 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직접 요청하신 겁니다. 예. 자, 좀 민감한 질문 드렸고요. 이제 OX 질문 드리겠습니다. OX 판이 있으니까 앞에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O 아니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당시에 AI 교과서 도입, 이 제주 교육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었다. O입니까? X입니까? X입니다. 아니다. 그런데도 당시 제주가 전국 상위권의 참여율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많은 부분들이 교육감이 어떻게 개입이나 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들 오해들을 해요. 네. 정말 제가 어떻게 이걸 밝혀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저도 놀랐습니다. 이번 기회에 설명하시죠. 예, 50% 가까이 이제 학교에서 신청을 했어요. 네. 그다음 제가 항상 그랬습니다. 이거는 한번 해보고 얘기를 하자. 그렇다면 그다음에 이제 교과서가 아니 되잖아요. 이게 정치권에서 이렇게 돼서 그다음 한참 줄었습니다. 지금 거의 없을걸요 아마. 가만뒀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게 학교의 교육 과정을 교육감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그건 학교의 어떤 경영의 침해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일선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교육감 눈치를 좀 보지 않았을까요? 전혀요. 네, 전혀. 저가 눈치를 봅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이게 참 이 부분이 AI 교과서 부분이 많은 부분 그 17명의 교육감들이 사인을 해서 만들어 놨던 것이 참고서가 되면서 많은 혼선이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게. 그래서 과연 그게 옳았었는지 이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또 평가를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OX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엔 좀 최근에 전국적인 이슈인데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이른바 그 촉법소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촉법소년 연령을 14살에서 13살로 낮추자. 14살에서 13살로 낮추자는 좀 문제가 전국적으로 뜨거운데 자, 늘어나는 소년범죄 대책을 위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 동의하십니까? OX 그러시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반대한다. 예, 반대. 이유는요? 그렇다고 나이를 낮추는 건 교육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교육계에서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뭐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왜냐 학생들의 잘못을 앞으로 100세 세대인데 이거 끝까지 책임을 묻는 어떤 그런 연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결코 교육적이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반대합니다. 그럼 나중에 혹시 이게 당선돼서 교육감끼리 이 주장의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해 주죠. 연대 의견을 내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그거는 아마 협의해서 협의해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공약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핵심 과제를 제시하셨더라고요. 첫째 과제가 기초학력이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에도 계속 강조해온 과제인데 그런데 이번에도 그 대안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뭐 AI로 진단하겠다, 1:1 지원하겠다. 사실 대책이
뭐 비슷비슷하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번에 뭐가 그렇게 근본적으로 달라지지라고 하는 의문이 들 법도 한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초학력을 이제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학습 결손이 생겼을 때 이 학습 결손을 고착화되기 전 조기에 관여하겠다는 거지요.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거 뭐 AI를 활용했던 기초학력 진단 뭐 도구를 활용했던 또는 어떤 센터에서 지원을 받았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던 다 좋습니다. 이건 좋은데 핵심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항상 모든 학급의 성장 발달 과정에서 공부를 항상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언젠가 한번 공부를 하고 싶었을 때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거는 기초학력이거든요. 그래서 기초학력이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이거를 대응할 것인가? 아마 누가 교육감이 되든 이거는 이 기초학력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인데 예.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결손을 조기에, 결손 부분을 조기에 치료한다는 거죠. 그 학생이 뭐 담임 선생님하고 직접 교실에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외부 선생님의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AI를 포함한 어떤 이 온라인에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고 뭐 진단 평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꼭 이걸로만 하겠다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점점 이 부분이 발달돼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최우선 과제로 인성교육을 꼽으셨더라고요. 이거 사실 당연한 얘기긴 한데 그래서 교실 밖 활동을 확대하겠다 이게 하나의 또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으셨습니다만 사실 뭐 이미 여러 정부에서 계속 반복해온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오히려 학교 내 활동도 좀 줄이는 방식 아닙니까?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뭐 안전사고 책임이라든지 학부모 민원 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뭐 교과의 스포츠 활동도 금지한다거나 심지어 소풍, 운동회, 뭐 현장 학습도 다 지금 폐지하거나 뭐 금지 좀 안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런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선생님의 어떤 신뢰 문제입니다. 선생님의 예를 들어서 안전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선생님한테 책임을 묻고 이러면 이게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 활동에 관해서는 가급적 선생님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 이걸 해결할 아주 필수 조건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까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법이라든지 또는 어떤 학교의 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또 교육기본법 등등 이런 것들을 아마 교육부에서도 손을 보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성교육이라는 게 참 중요하긴 하는데 예. 되게 추상적인 예. 거니까 이게. 그러면 이거 내가 이런 정책을 폈는데 나중에 이 정책이 제대로 됐는지 평가를 하려면 측정 지수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달라진 걸 어떻게 측정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이런 인성 교육의 어떤 그 인증 제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제3의 기관,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아니고 뭐 대학도 좋고 밖에 사회기관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미 외국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A라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들이 또 학생들이 우리 인성 인증을 한번 받아보자. 네. 거기서 이제 몰래 해서 아이들이 어떤 인성 테스트를 해가지고 인성이 괜찮은 학교다. 그러면 정문에다가 인성 인증 학교. 그럼 부모님들은 이 학교에 들어가면 정말 착한 아이들 성장하는 학교구나. 이렇게 믿는 이런 제도라도 하나 있었으면 하는 게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과연 인성이 좋아지는지 나쁜지 기준 이게 정말 없단 말입니다. 추상적이고. 저도 정말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조회, 종회 시간에 선생님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경험담도 있고 좋은 얘기도 있고 당연히 이건 있는 거고 거기다가 플러스 어떤 미술을 한다거나 체험활동을 한다거나 음악을 활용한다거나 스포츠를 활용하면서 아이들에게 좀 더 친구와 잘 지내기 또는 이웃을 존중하기 등등을 체험으로 느끼게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격차 해소 문제도 되게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셨던데 이 문제 역시 되게 오래된 교육계의 과제입니다.
이번 공약이 또 하나의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제주의 이제 읍면동과 동지역 교육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는 많은 부분 이제 전임이들도 그렇고 애를 많이 썼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좀 차별화된 교육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대표적인 예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글로벌 역량 학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읍면 지역의 모 학교에 뭐 서울에서 또는 이웃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이게 보니까 교육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재정적인 지원보다도 학교의 변화는 역시 독특한 어떤 정말 부모님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 운영이 가장 효과적이다. 제주 남초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은 질문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제 격차를 줄였다.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어떤 결과 지표가 있을까요? 하나가 아닙니다. 지표는. 예. 과거에는 아이들이 이제 시험으로 이걸 테스트했습니다. 이제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역시 학부모나 학생들이 선호도가 가장 큰 지표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학생들의 선호도.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4년 전에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나오셨습니다. 약속을 뒤집으면서까지 왜 다시 김광수인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미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그 변화는 지속돼야 됩니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